거의 한 3년 정도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이미 확보했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이 기업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뭔가 보면 볼수록 더 이뻐 보이고 더 사고 싶어지게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요즘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막막한데 종목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대신에 이거 하나만 약속하세요. 조금씩 나눠 산다. 되게 저도 사고 싶은, 정말 사고 싶은 종목 하나 좀 알려드릴 건데, 사실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긴 해요. 특히 이제 3고 시대라고 해가지고 3고, 세계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라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세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든 좀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총 기준으로 1위 기업인데, 오죽하면 이 애플이라는 기업도 이러한 3고 시대에 맞춰서 긴축 경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긴축 경영이 무엇이냐? 투자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을 감축한다라는 겁니다. 채용을 이제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투자를 해야 추가적인 성장을 해 나갈 텐데, 지금은 그러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는 추가적인 성장보다는 일단은 좀 방어하자. 일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지켜내자. 라는 취지로 일단은 좀 긴축 경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3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기업이 있었으니 그 기업이 오늘 바로 제가 얘기할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뭔데요? 혹시 행보 스케치 때 예전에 그 영상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주식 딱 한 개만 사려면 저는 이 주식을 사겠어요 라고 했던 영상에서 말해드렸던 LG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뭔가 보면 볼수록 더 이뻐 보이고 더 사고 싶어지게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직 제가 사진 않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애플이 긴축 경영을 펼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애플이 추가적인 투자를 좀 망설이겠구나. 그러면 애플과 관계도가 높은 기업들이 같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LG노텍은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LG노텍의 매출 대부분이 다 애플 쪽에서 나오는데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LG노텍을 다시 좀 좋게 보고 있느냐? 우선은 애플이 긴축 경영을 한다고는 했지만, 자, 애플의 사업부가 많을 거 아니야. PC도 만들고 태블릿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 텐데, 여러 가지들을 만들 텐데,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폰만큼은 애플이 긴축하려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9월 무려 6년 만에 40%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아이폰 14를 출시할 것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하위 기업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한 업체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최대 업체가 바로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대만의 폭스콘 업체가 최근에 발표했던 게 인력 대규모 충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인센을 200만 원을 바로 지급한다라는 식의 또 발표도 했던 만큼, 야, 폭스콘이 이렇게까지 인력을 충원을 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야, 이러면 아이폰 14를 그만큼 조립할 게 많다라는 거야? 애플이 지금 긴축 경영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만큼 아이폰 14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야, 이거는 스마트폰 시장을 계속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을 계속해서 승부카드로 밀어붙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스마트폰에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야 전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구나. 그 주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투자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애플은 어느 쪽에서 스마트폰 중에서도 또 어떤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번에 아이폰 14 역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성능을 대폭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아이폰 15. 사실 아이폰 14가 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카툭튀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다라고 의미를 하죠. 자, 이거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케이스를 끼우지 않으면 가만히 올려놓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폰은 좀 이제 얇고 좀 깔쌈해야 이쁜데, 카메라가 이제 거의 뭐
이 기존 액정의 거의 절반 가까이 두께를 차지하는 만큼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별로 이쁘지가 않아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자, 애플이 아이폰 15에서는 이 카톡 튀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잔망경 카메라를 활용한 건데요. 이 잔망경 카메라는 두께가 얇고 카메라 화소의 그런 성능도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 카메라보다 가격도 2배 이상 또 비싸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능이 좋은 카메라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술력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잔망경 카메라를 누가 만들 것이느냐? 비중이 거의 100%로 전망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노텍입니다. 그만큼 LG노텍은 정말 전 세계에서 카메라 모듈 하나만큼은 굉장히 또 탑티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애플이 왜 이렇게까지 카메라에 집중을 하는 걸까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아이폰 15의 출시를 또 전망을 하는 업체에서 또다시 전망을 했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 기기와 연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정교한 3D 입체의 그 영상을 스마트폰과 메타버스 기기를 연동을 해서 같이 좀 보기 위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 애플은 스마트폰 이후로도 메타버스에 계속해서 좀 주목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내년 초에 애플의 메타버스 디바이스 첫 번째 버전 출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버전 출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죠. 이런 사이에서 제가 메타버스 디바이스 강의를 계속해서 해드렸다시피 가장 또 주목을 받을 부품이 바로 카메라 모듈 부품이지 않나 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모듈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었고, 이 포인트에서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가장 또 부각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역시 계속해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이 들죠. 자, LG 이노텍이라는 기업만 놓고 보자면 거의 한 3년 정도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이미 확보했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아이폰 14 로 인해서 카메라 성능 개선으로 인한 또 수요 확대의 기대감,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또 메타버스 신규 디바이스에 대한 또 출시 기대감. 사실 내년 상반기 때 글로벌 메이저 업체 한 3군데에게 공급할 만한 전망을 잡고 있는 게 또 LG노텍이고요. 내년 하반기는 아이폰 15를 필두로 해서 잔망경 카메라에 대한 모멘텀을 또 띠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망경 카메라는 기존 카메라 모듈 대비 가격이 거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를 똑같이 팔더라도 더 비싼 값이 나오기에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특별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년부터는 뭐가 또 본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바로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해놨던 전장과 FCBGA 기판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3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정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기판과 전장 부분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바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쫙 종합을 해봤을 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판까지 LG노텍의 주요 사업부에 있어서 3년 정도는 성장에 대한 동력이 확실히 좀 확보되지 않았나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우리가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충분히 오히려 시장 영향으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기업이겠다 좀 싶습니다. 사실 LG노텍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차후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전망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PER이 다른 동종 업계 대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좀 싼 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사실 굉장히 사기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어느 가격대, 이 명확한 가격대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 가격대 이하로 좀 떨어지면 저는 조금씩 사서 모으려고 합니다. 주식은 욕심과 조급함이 없어져야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가 지금 바로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또는 내가 이 기업이 막 자꾸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좋은 기업, 내가 생각했던 좋은 가격대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 최대한 침착하고 여유롭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볼만한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이후로도 자율주행, 메타버스, 특히나 또 로봇 이런까지도 카메라 모듈의 시장이 또 커져 나갈 수 있을 만한 전망이 굉장히 또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이 기업을 빨리 사고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여유롭고 좀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여러분들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시장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만큼은 기회로 또 찾아오시면서 남들은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또 응원하면서 오늘 행복 스케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행복 스케치도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 되세요. 뿅.